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 노트필기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시간에 그 경제단원의 첫 번째 자본주의의 역사적인 발달 과정 배웠잖아요. 오늘 내용은 합리적 선택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경제적이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넌 참 경제적이구나, 경제적인 사람. 이때 이 경제적이라는 게 어떤 뜻인지 한번 알아보면 우리가 경제적인 사람은 늘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경제적이라는 말 뜻을 다른 말로 표현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 왜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나? 합리적인 선택이 무엇인가? 그리고 합리적인 선택의 한계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는 게 우리가 경제적인, 합리적인 선택인가? 이런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먼저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내 돈을 가장 조금 들이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표현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 요게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밤에 야식이 먹고 싶어요. 근데 그 배달의 민족 이런 어플에서 내가 뭘 먹을지 고민해요.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아. 근데 그러면 그런 가격을 너무 좀 비싸지 않게 적당히 저렴하게 하면서 가장 맛있는 거를 먹을 수 있는 게 뭘까? 그런 게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왜 합리적인 선택을 하냐면 우리가 가진 자원, 돈, 이게 얼마 없기 때문이에요. 돈이나 자원은 얼마 없는데, 자원이 희소한데 사람의 욕심, 욕구는 원하는 것은 아주 무한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언제나 인간은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 100개를 다 가질 수 없으니까 그 중에 30개를 어떤 것만 가질지 1순위부터 100위까지 순위를 매긴 다음에 상위 30%를 가져가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자원의 희소성으로 우리는 언제나 자원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자원이라는 건 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중에서 필요한 것만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야, 인간이 생활하면서 항상 겪는 문제예요. 내가 가진 돈이나 자원이 부족하니까 뭔가를 선택해야 돼. 다 가질 순 없어. 그러면 어떤 게 제일 좋은 선택인가? 그게 바로 합리적인 선택. 그리고 그게 바로 경제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합리적인 선택과 관련된 개념 3가지만 보고 가겠습니다. 편익, 그리고 기회비용. 많이 들어보셨나요? 기회비용은. 그리고 매몰비용이라는 3가지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리고 합리적 선택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한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편익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선택을 얻게 되는 만족감 또는 이익. 내가 넷플릭스를 본다. 엄청 1시간 동안 고민한대요. 넷플릭스를 고민하는데 1시간 동안 넷플릭스 고민해가지고 그 얼마나 재밌냐. 내가 영화 10,000원을 티켓을 주고 사서 얼마나 재밌냐. 그런 만족감과 이익, 이런 것이 편익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기회비용은요. 내가 어떤 걸 선택했을 때 포기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선택하면 어떤 선택으로 나머지는 포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포기하는 것의 가치. 이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요. 기회비용에는 2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 그래서 이 2가지 기회비용의 세부적인 내용 한번 정리 간단하게 해볼게요.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 명시적 비용은 간단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포기하는 내 돈이죠. 내가 어떤 펜을 사요. 이걸 사요. 그럼 내가 이걸 2,000원 주고 사요. 그럼 내가 2,000원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명시적 비용이에요. 화폐, 금전적인 비용을 말합니다.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직접 내가 지출하게 되는 화폐의 지출 비용. 그죠? 내가 이건 포기하는 거잖아요. 이걸 사려고 2,000원짜리, 1,000원짜리 2장을 포기하니까 그것을 말하고요. 암묵적인 비용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포기한 다른 것들 있죠? 포기한 것의 가치 중 제일 큰 것, 이것을 암묵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기한 것의 만족감. 예를 들어서 이 제트스트림이라는 펜을 샀어요. 그러면은 다른 펜, 모나미도 있고 선생님 어렸을 때 많이 쓴 하이테크라는 펜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사면은 다른 펜은 못 사요. 근데 내가 이걸 샀어. 그럼 이 나머지 모나미와 하이테크가 남죠? 근데 이 중에 하이테크가 더 비싸요. 3,000원에 해요, 막. 그러면은 포기한 것들 중에 제일 큰 거, 그 하이테크 펜이 암묵적인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회비용은 내가 이걸 삼으로써 지불한 2,000원, 1,000원짜리 2장과 포기한 것들 중에 가장 큰 하이테크를 샀을 때 그거 사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만족감, 이 2가지가 포함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몰비용은 간단합니다. 이미 지불했어요. 그래서 회수 불가능한 비용. 자, 어떤 공연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공연이 재미없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집 가서 TV나 보고 싶다 할 때 이런 선택의 상황에서 공연 비용은 이 티켓 가격 이미 지불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 선택의 이전에 이미 지불한 티켓 가격.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의 도중에 하는 거고 이건 선택 전에 하는 거예요. 선택 전에. 선택 상황에 이전에
이미 지불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을 한번 정리해봤고요. 그럼 합리적 선택 어떻게 하냐면 먼저 비용과 편익을 분석합니다. 내가 드는 비용, 명시적과 암묵적 비용 어떤 건지 고려하고요. 그래서 비용을 가장 낮추고, 비용은 안 좋은 거니까, 그 다음 내 만족감, 편익이 가장 높아지도록 하는 선택. 자, 요것이 바로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자, 이때 만약에 비용이 같다. 그러면은 거기서 얻는 만족감이 큰 것, 편익이 큰 것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 선택이고요. 만약에 만족감이 똑같다, 편익이 똑같다. 야식 시키는데 족발 가게가 거기서 거기 맛이 다 똑같아. 그러면 그 중에서 비용을, 가격이 가장 저렴한 걸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플을 계속 보는 거죠. 자, 요런 게 바로 합리적인 선택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여기 했죠? 매몰 비용은 이 선택의 이전에 이미 지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몰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요게 바로 두 번째 기준입니다. 합리적 선택의 방법. 선택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결정한 거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다. 세 번째 단계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문제인식. 아, 공연이 재미없네. 선택 기준. 아, 집 가서 TV 볼까? 공연 말해볼까? 정보 수집 및 대안 탐색. 핸드폰을 열어가지고 지금 TV에서 재밌는 거 뭐 하는지 검색해요. 대안을 그 중에 쭈루룩 나열하고요. 대안 중에 아, 나 집 가서 지금 더 재밌는 게 있어. 평가를 해서 만약에 이게 더 재밌다. 그러면은 집에 가거나, 아니면 아예 TV에도 별거 없네. 그러면 그냥 이거를 선택하거나. 이런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합리적 선택이 우리가 경제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거라고 얘기했죠. 근데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 자체의 한계점 세 가지와 비합리적인 소비 행태 때문에 합리적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리적 선택의 한계는요, 이게 말로는 이렇게 쉽지만 이거 정확하게 이걸 비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기가, 파악하기가, 또는 분석하기가, 우리가 무슨 컴퓨터도 아니잖아요. 어렵다. 족발을 어떤 걸 시킬까 할 때, 야, 어떤 족발이 어디가 맛있고, 어떤 데는 무슨 향이 나고, 어떤 데는 서비스가 얼마인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러한 뭐 배달비 이런 것도 일일이 다 파악해서 비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 개인 측면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내렸다고 하는 일들이 사회 전체로 보면 그게 꼭 올바른 일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사회 전체로 보면 바람직한 결과가 아닌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같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공공 전체, 사회 전체 공공의 이익과 또는 사회적인 규칙, 규범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야, 굳이 내가 지금 술을 마셨는데 택시나 대리운전 불러서 내가 돈을 써야 돼? 나는 그 비용이 아까워. 그냥 내가 음주운전 하면 되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 공공의 이익과 규범이 침해되겠죠. 근데 그게 자기가 잘못 생각해서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잘못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인 가치를 깜빡할 수 있다. 간과할 수 있다. 개인의 효율성만 너무 추구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반드시 사회 전체에 바람직한 결과를 낳는다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은요, 비합리적인 소비 행태.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비용, 편익, 가격을 고려한 이런 선택 말고 사람들이 왠지 모르겠는데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비합리적인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편승 효과. 다른 사람의 어떤 유행이나 이런 거에 편승한다는 거, 올라탄다는 거죠. 영어로는 밴드웨건 효과라고 부릅니다. 자, 이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따라 엄청 좋은 걸 해. 셀럽이 어떤 걸 샀어. 아니면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뭐야? 뭐 예전에 요즘도 그렇지만 롱패딩이 한번 쭉 유행하니까 모든 학생들이 그걸 다 샀죠. 그런 거. 그런 게 바로 편승 효과입니다. 특히 영향력 있는 셀럽, 연예인들이 사용한 그런 화장품 또는 신발 또는 시계 이런 것들을 따라서 구매하는 이런 것들은 내가 스스로 합리적인 선택을 내린 게 아니라 그냥 유행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소비 행태에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속물 효과라고 부릅니다. 속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너 정말 속물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영어로는 스노브 효과라고 얘기하는데요. 너무 물질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는 걸 우리가 속물적인 사람이라고 비판하잖아요. 비난하고. 이건 뭐냐면 나는 튀고 싶은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달라. 나는 특별해. 나는 특이하고 아주 특별한 그런 물건을 살 거야.
돈이나 뭐 비용 이런 거는 상관없어. 나는 그냥 내가 좀 특별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오히려 많이 사용한 제품은 나는 안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 예를 들면 한정판 어떤 상품 요런 게 나왔다. 요런 거를 아무리 가격이 비싸도 사고 보는 겁니다. 그런 거는 합리적 선택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스노브 효과, 속물 효과라고 부르고요. 세 번째는 그 과시 소비 또는 과시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요거는 우리 재밌게 얘기 많이 하죠. 아, 이거 배가 불렀네 해가지고 배불런, 이름이 비슷하죠? 배불런 효과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경제적인 소득을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비를 말합니다. 요즘엔 이게 좀 긍정적인 면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플렉스라고 하죠. 근데 이게 좀 지나치면은 뭐 이렇게 합리적인 행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배불런 효과, 과시 소비의 특징은요. 가격이 올라가면 원래는 수요가 줄어들어야 돼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게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 배불런 효과에 있는 제품들은 가격이 올라갈수록 수요가 오히려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내가 그 비싼 가격을 살 수 있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게 바로 명품입니다. 명품백 이런 것들 있죠. 에르메스 가방은 1,000만 원이 넘는데요, 하나에. 근데 그게 가격이 오른다고 안 사지 않는다는 거죠. 부자들은 이미 자기의 과시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소비와는 관련이 없는 그런 비합리적인 소비 행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비합리적인 소비 행태 3가지, 그리고 합리적 선택의 한계점, 그리고 아까 전체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내용,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